선생님, 어디 가세요? 촬영 갔다 와요? 네. 저 행당동에 신탁공매로 빌라 받은 거 기억나죠? 그 수익 1억 나는 물건이요? 네, 그 물건 오늘 점유자 이사 나간다고 해서 빠르게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오려고요. 이거 오전에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사 시간에는 맞춰서 못 가고 네. 일단은 이 점유자분한테 이사 나가시고 제가 오후에라도 좀 방문해서 확인하고 합의금 이제 입금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도 서로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하고 입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좀 갔다 오려고요. 갔다 올게요.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편집 안 해도 돼요?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명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나요? 네. 가시죠. 네. 그럼 명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명도요? 제가 이 물건을 8월에 낙찰받긴 했는데 잔금 납부를 10월에 했어요. 10월 중순에. 왜냐하면 이 물건이 감정평가서가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여러 군데 대출 확인을 했는데 감정평가서가 없다고 낙찰가의 50%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세는 6억이고 제가 3억 9,100에 받았거든요. 이거 아무리 못해도 낙찰가의 80%는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감정평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군데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받는 답변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50%의 대출을 받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대출 확인하실 때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또 어댕불일지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니까 결국 80% 나오는 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낙찰가에 80% 대출 받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신탁사에서 잔금 납부까지 2달 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잔금 납부를 했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하고 이제 임차인을 만났어요. 이래저래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순조롭게 좀 잘 돼서 명도 확인서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나가는 걸로 확정을 졌죠. 근데 어차피 제가 24년 10월 중순에 잔금 납부를 하긴 했는데 이 물건 내놓으면 아무래도 25년 한 봄쯤 돼야 매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드렸어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그만큼 또 비용은 충분히 낮추고 그래서 협상이 잘 된 거죠. 명도 소송까지 안 간 거네요. 예, 맞아요. 사실 이게 신탁공매고 또 다른 압류공매도 마찬가지지만 네. 경매랑 다르게 인도변경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를 좀 되게 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합의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신탁공매 물건이어서 충분히 저렴하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 소송보다는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빠르죠. 명도 소송이 빠르면 4개월, 그리고 길면 거의 1년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점유자하고 이야기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또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이자 비용도 나가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나가고 여러모로 손해거든요. 근데 이제 명도라는 게 딱 교과서처럼 A 다음에 B하고 C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 뭐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내용 증명 보내고 압박하는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분이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차피 관계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하러 가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상당히 사람이 급해져요. 네, 맞아요. 모든 게 비용이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처리를 하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점유자는 점유자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공매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신 다음에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고 또 협상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익이 말해야 되나요? 한 2억 넘게 났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충분히 합의를 잘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더 낙찰 회원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낙찰 받으신 회원님들은 별도로 또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아, 네네. 입찰 보시는 회원님들 별도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열심히 상담 받으신 다음에 낙찰 받으시면 낙찰 관리하는 번호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또 명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실시간 통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죠. 든든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제 도착을 했네요. 네. 주변에 이삿짐 뭐 센터 트럭이 없는 거 봐서는 이미 이사를 좀 완료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라가 봐서 확인을 하고 안 계시면 전화를 해서 내부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올라가 보시죠. 아, 그럼 이사한다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쵸. 아. 근데 이사 시간에 맞춰서 제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하필 오늘 또 수업이 있었어요. 샵이었나? 어? 다시요. 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시동이고 이제 올라가 보죠. 맞으시죠? 아, 네네. 대기번호는 0000 별이고요. 에어컨 리모컨이랑 택배함 열쇠랑 자물쇠 열쇠랑 다 넣어놨거든요. 아, 예. 딴 건 다 있고요. 수도랑 네. 가스는 다 있고 전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계좌번호 하나만 좀 예, 보내주세요. 예. 저 제가 확인만 하고 네. 바로 입금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위에 가서 안 계시면 바로 전화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사를 하신 곳이 근처래요. 아침에 이제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 정산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전에 전화해서 이제 전기요금 정산하려고 지금 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봤더니 저번에 저랑 협의하셨던 점유자분이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가서 얘기 마무리했고요. 지금 뭐 비밀번호하고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실 거 다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저도 확인을 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합의되었던 금액들 바로 좀 입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무슨 키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키 받았죠. 이게 단정 빌라잖아요. 네. 단정 빌라는 항상 뭘 하죠? 주차 관리를 주차. 잘 해요. 아. 그래서 그 주차 차단기, 차에 이게 있어야 딱 도착하면 차단기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무선 리모컨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302호거든요. 비밀번호를 000으로 바꾸셨다고 한 것 같은데. 오. 예, 맞습니다. 짜잔. 오. 저번에 네.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했을 때 그때 와서 집행관들이 붙이고 간 거예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혹시 안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13분 불러서 강제 개고하고 와서 붙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점유자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와서 이거 붙이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양해 좀 부탁드린다. 그리고 그날 안 계신다라고 하면 비밀번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쇠공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어야 된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안에 계셔 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그날 우리 점유자분께서 반짝 쓰셔가지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서 이렇게 붙이고 갔었죠. 대화로 다 해결하셨네요. 네, 대화로 해결해야죠. 근데 집도 깨끗이 나가셔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내 집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할 때 잠깐 들어와서 보긴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겸 한번 보도록 하시죠. 현관이 작은 게 좀 흠이긴 하네요. 거실은 있는데 한 3인용 소파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거실 뷰가 그때 살짝 좀 아쉬웠거든요. 벽뷰이긴 해요. 아. 근데 살짝 옆에 도로가 보여서 네. 뭐 엄청 답답하진 않고 샷이 보이시죠? 네. LG 하우시스. 좋은 걸로 하셨네요. 네, 가장 좋은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장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그래도 굉장히 좀 깨끗하게 사용하셨네요. 네. 그리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문제 뭐 변기나 이런 거는 커버 정도만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대린 거네, 대린 거.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약간 층고 높지 않아요? 2m 7. 내기할래요? 이건 좀 작은 방. 여기 좀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옷장이 있었던 자리여서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세탁기, 건조기 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또 있습니다. 근데 빌라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빌라를 엄청 보러 다녔거든요. 네. 심지어 이 세탁기, 건조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건조대가 내려오는 거. 우와, 우와, 우와. 오, 내려오고 우와. 이거 누르면 바람이 나와요, 선풍. 그래서 좀 더 쉽게 말릴 수 있겠네요. 다 내려보면 안 돼요?
옵션이에요, 이것도? 옵션이죠. 우와. 네. 잘 봤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이긴 한데 주방이 기역자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있고 작긴 해요. 여기에 식탁을 놓으면 좋은데 4인용은 아니고 한 2, 3인용 들어갈 것 같아요. 좁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한생 거였어요. 한생 거. 스티커만 붙여놓은 거 아니죠? 아, 설마요. 비교적 깨끗해서 청소만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은 방인데 싱글 침대 겨우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평수가 크진 않았어요. 13.5평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확장을 했다 하더라도 살짝 좀 작은 감은 있고 뭐 여기는 확 트여 있어서 나쁘진 않네요. 네. 제가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사장님도 이 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한번 하죠.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에비뉴 302호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점유하고 계셨던 분 오늘 이사 가셔가지고 예. 저도 지금 처음 집에 들어와 봤어요. 어떻게 잠깐 방 보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 볼게요, 지금. 그러실래요? 예. 시동의 302호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사장님이 지금 오신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점유자분한테 입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도비는 완만하게 해결하신 건가요? 그쵸. 시간을 들인 만큼 비용은 덜 들였어요. 입금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수리까지는 아닌데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못 봤는데 전열 교환기가 있네요. 원래 지하에 많지 않나요? 곰팡이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오피스텔에도 많이 있고 어. 여기는 앞뒤로 환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열 교환기 있으면 괜찮죠. 열 손실 없이 환기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공기가 되게 맑더라고요. 저 학원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지하 강의실이 있는데 확실히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숲에 온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좀 바꿔놔야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 사장님 되게 빨리 오셨네요. 이건가요? 열렸나요? 네. 예,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나을 것 같아요. 방이 3개. 근데 요즘 이게 큰 게 없어요. 이 정도 큰 거이 없어, 다행히.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로 데리고 오세요? 당황해서 카메라 좀 꺼버렸죠. 네. 우리 일반인들이 또 출연하시면 안 되니까 동의를 구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껐는데 갑자기 손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셨는데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얼마 남는 거예요, 수익이? 꼭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도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3억 9,100에 낙찰 받았거든요. 현재 시세는 6억 정도. 물론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6억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시세 차익만 2억 900이죠. 와. 근데 제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랑 이전비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명도비는 140만 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소도 좀 하고 도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잡아놓고요. 그리고 매월 제가 좀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예상을 하면 저도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 사장님 왔다 가셨죠? 네네. 그래서 빨리 하시면 원래는 한 24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비용만 치면 124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 또 양도세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래저래 과세표준 구간 고하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금만 9천. 그러니까 세금만 9천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총 계산해서 얼마예요? 1억 240만 원이죠. 네. 그럼 제가 시세 차익이 2억 900인데 1억 240만 원은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손에 남는 거는 일단 1억 600 정도 되는 거네요. 와, 진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남으시네요. 그쵸. 와. 세금이 9천만 원 나가니까 좀 아쉽죠. 우리가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도 너무 취득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2주택자 분들은 8.8% 내더라도 그리고 3주택자 분들은 12.4% 내더라도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1년에 2번만 해도 2억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매번 이 정도 수익 나오는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닌데 신탁 물건은
좀 약간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물건 찾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어설프게 남는 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 남는 거 찾으셔서 하시면 명도하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고요. 내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거죠. 단기 매도 잘하는 꿀팁 같은 건 없나요? 단기 매도 잘하려면요,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그게 처음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 보시면 이래서 수익 냈다 이래서 수익 냈다 나오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 물건이 좋은가? 했다가 저 물건이 좋은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실행을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단기 매도 너무 잘 되는 거, 그리고 수익도 막 5천 1억 나는 거 물론 좋긴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막 따지다 보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물건도 계속 하시다 보면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음... 처음에 1억 안 나도 괜찮아요. 1,000만 원 나더라도 2,000만 원 나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5천만 원 나는 것도 하고 뭐 8천만 원 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일단은 작은 거라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뭐 결과가 있죠. 그쵸. 그리고 해야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이 있는 거고 다음에 아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경험 쌓으시면서 성장하시면서 괜찮은 물건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승쌤, 네. 제가 공매 수업 듣고 생각났는데 혹시 그때 신탁 공매 낙찰 받으셨던 거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요? 네. 제 얘기 안 했었나요? 네,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 이미 매도까지 다 했죠. 아, 진짜요? 얘기를 안 했구나. 그때가 명도 갔을 때가 1월이었죠. 네네. 그때 부동산 사장이 불러가지고 우리 바로 물건 내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일주일 후에 바로 계약했어요. 일주일이요? 네. 그리고 3월 초에 잔금 이미 받았고 이제 제 물건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아. 네, 끝났어요.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근데 이거 그때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6억에 매도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사람 붙었다라고 빨리 급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계약자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제 감을 가지고 갔죠. 갔는데 신혼부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깎아달라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젊은 분이시고 또 신혼부부시고 또 옛날 생각나면서 가슴 한켠이 좀 아련하기도 하면서 원하시는 가격을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6억은 못 받고 3천 깎은 가격 5억 7천에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억 7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이에도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했죠. 첫 번째는 일단 원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배나 그리고 바닥이나 뭐 싱크대 정도는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일부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조명도 일부 바꾸고 근데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수리 안 한 채로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내놓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봄철이니까 한 2-3달 시간을 보긴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기회비용을 아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뭐 양도세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40%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깎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순수익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5억 7천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은 돈은 이게 아직 예정 신고를 안 하긴 했거든요. 네. 양도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이상 예상하기로는 한 9,300 정도? 근데 제가 비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낮추면 한 9,5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1억이 채 안 되죠. 그래도 뭐 물건 하나로 9,500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건. 그래서 신탁 공매 잘 하시면 이렇게 수익 나는 물건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탁 공매는 오히려 초보분들이 하기가 쉬워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신탁 공매에 대한 어떤 구조, 절차를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다라고 해서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구조랑 절차 제대로 알고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모르고 하면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초보분들도 공매, 신탁 공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는 잘 모르겠다, 혼자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죠. 여기저기 수업 굉장히 많잖아요. 네. 더 낙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만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낙찰받고 수익도 내보신,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신 분한테 배우는 게 낫겠죠?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저 가대요? 수업 마무리했는데 근데 물건 많아요. 물건 엄청 많습니다. 어.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